나는 지금 마무리한다고 밤새가지고 정신이 없어. 떨려야 되지 안 떨려야 되지. 당당 내에 시드물 보호를 위해서 물, 커피, 과자 같은 거다가 음식물 섭취 절대 불가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로비나 바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협조 바랍니다. 이거 잘 협조해야지 다음에 또 빌리든지 안 그러면 안 빌리지. 아이고야. 신국장. 네.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 빨리.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오시는 분은 오시는 대로 강의실에서 조용히 듣는 걸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모 다들 훈련 열심히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죠, 그죠? 이런 날씨에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가족보다 중요한 게 함께 달리는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구마클 초대 회장이신 권수건 고모님께서 운동 생리학을 접목한 쉬운 달리기 그리고 길에서 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랜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모음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방금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음료수와 음식은 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권수건 박사님, 권수건 고모님 강의를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권수건 고모님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마클 우리 회장단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달리기가 이제 한 28년을 넘어서 29년째로 들고 한데 아직 30년은 됐지만 달리기를 제가 돌이켜보면서 또 달리기에 의문점이 많았던 거를 하나씩 정리해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요번에 조용필 씨, 조용필 가수 콘서트가 있는데 조용필이가 노래에 죽고 노래에 살겠다, 노래에 살고 노래에 죽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신생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길에서 죽은 이야기가 그런 의미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용필 콘서트를 보고 음악도 좋지만은 그분이 추구하는 철학이 삶의 방식이 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듯이 비로 삼날, 비로 삼날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순수한말보다는 비로자나물에서 비롯되면 삼날은 1, 2, 3 할 때 3자가 좋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야기로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미족부에 있고 우리 몸에는 고맙게도 미토콘드리아라는 박테리아가 약 10의 16성, 약 1경계, 1조가 1000개가 모여야 1경이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하고 뛰게 하고 하는 이런 그 원초가 된다는 의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의 의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옮겨왔고요. 그래서 이 즐거운 달리기라는 게 저 앞에 이 목차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목차를 보면 즐거운 달리기가 아니고 이거 뭐 이 고통스러운 달리기인 것 같은 그런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우리가 달리기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 해도 그게 의미가 있듯이 이 달린다라는 자체가 이미 우리 몸에는 달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근육 구조가 가져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좋더라. 그거는 뒤의 이야기고 원래부터 몸이 좋기 때문에 이족보행이 한 게 아니고 이족보행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은 슬림해진다는데 슬림한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거가 아니고 달리다 보니까 슬림해진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몸에는 이 생체 역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운동 생리학은 이제 주로 의사들이나 뭐 체육학을 한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좀 간략하게 하고 끝낼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조하겠지만 기입에서 주은 이야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달리기가 앞에 제가 나눠드렸던 제목인데 생체역학 운동 생리학을 통하고 그리고 길에서 주은 이야기를 통한 즐거운 달리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즐거운 달리기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생체역학에서 우리가 왜 이족보행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거와 동물들의 속력을 비교했는데 동물들의 속력을 비교한 거는 우리가 사냥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미로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동물들의 속력을 했고 동물들을 보행이든지 달리는 걸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올리는데 볼때가 안 넘어가나? 이게 자꾸 계속 고장이 나. 그래서 이 페이지가 약 120페이지가 되니까 제가 되도록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길에서 주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지금 제가 레이저를 돌리는데 나중에 무쇠달 가방에 마담이 잘 있는지 가는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는데 그거 나중에 잠깐 에피소드로 이야기 드릴 거고.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게 이 생체 역학적 관점과 운동 생리학 관점을 합친 것. 어떻게 보면 스마트 달리기라고 이렇게 평소에 들어가는데 워낙 요새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게 식상하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 부상 없고 즐겁게 건강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자.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체역학은 사실은 이런 그 공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면서 운동 능력을 최적화하고 의료기 개발에 활용되는 분야인데 지금은 신발하고 이게 휴머노이드의 인간 로봇에 들어가는 발이 우리 몸을 연구해서 그런 겁니다. 뇌는 뭐를 연구하냐면 우리 인공지능이 여기 모국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인공지능의 원리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인간형 로봇이 되어가고 진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는 이 다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체의학적으로 보면은 생체 운동학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족보행 우리가 달리니까 여기에 있다 아까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달리기를 하니까 이족보행을 하니까 생체 역학적으로 이거 달리니까 그게 운동 생략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되더라. 그게 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 앞에와 같은 똑같은 장면인데 하나는 저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뭐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고 이게 달리기 중심이다. 그 앞에 그 장면은 미토콘드리아의 박테리아의 중심입니다. 박테리아는 분열을 잘하고 번식을 잘하죠. 이게 그래서 좋은 조건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박테리아면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인류 지금 보면은 이게 약 한 400만 년 전에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길이가 한 1m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내 용량은 유인원하고 같아요, 470.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에 가면은 네안데르탈의 현생인 우리보다도 4배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를 가지고 구분을 하냐면 이속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인간의 그 고인류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게 루시 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골격 화석을 발견해서 보니까 이 보행의 근거가 가능하게 한 요인이 뇌 발달이 아니고 보고 제자 능력보다는 골반 대퇴골 인간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유인은 지금 침팬지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죠. 길이가 1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 용량이 그 침팬지랑 원숭이 정도의 뇌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인간으로 봤던 이유가 상당히 그 구조, 이족보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물들과 달리기를 비교해보면 유사인 볼트마저도 제일 넓습니다. 지금 그 뛰어가는 동물들을 다 비교해보면 다 넓습니다. 자꾸 이걸 눌리려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못 눌리는데 7타는 3.2초입니다. 3.2초인데 요게 그 시간당 120km를 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곰갓보도 55km. 뭘 하나 잡아먹으려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냥을 했다라고 건강을 해서 우리가 달리기가 발달한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긴다는, 물론 그게 생활의 방편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장표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구력 달리기의 진화가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들어가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게 준비되어 있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추가로 설명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5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많은 근골격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던 근골격계 이거를 특수화시키고 인간 이족 보행을 하고 결국은 인간 지구력을 달리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빨간 거를 강조를 해놨는데 오폭, 빈도, 보폭, 뭐 케이던스나 오폭이나 뭐 이런 오폭의 빈도나 이런데 논문에 의하면은 저도 요번에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오폭에 가깝다. 오폭의 빈도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이나 1분당 차이가 한 5걸음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폭이 크면은 빠르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이 논문에서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속도와 보폭 그래프,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0km 하프 풀코스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의 보폭을 가지면 할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 그래서 원하는 기록을 달성하려면 얼마의 보폭이 필요할까? 이걸 대충, 이걸 더 자세하게 맞춤형으로 하기에는 아니지만 제가 어바웃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걷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달리기가 우리가 보면은 이 다리가 여기 있어갖고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역진자추라고 역진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시계가 추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다리가 우리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 공학적으로 중심에 안되는 무게중심이 우리 요 배 쪽에 여기에 모든 게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서의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운동 계속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 내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이런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추가 다리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역진을 이렇게 해석해야 휴머노이드 로봇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로봇 다리가 안 나오고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는데 인공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인공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과학은 미믹서, 즉 자연 모방입니다. 모방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계가 발달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창의적으로 했다 이거는 거의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체공학이나 뭐 여러 가지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학의 기절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 걷기와 달리기 상세 비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걷기와 달리기의 상세 비교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이게 걷기는 역진자 이렇게 요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이거는 여기에 하나의 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뛰면서 요거는 위로 이렇게 우리가 위로 중간점에서 제일 높아지는 건데 내가 세가에서 제일 높아지게 내려가는 건데 이런 거는 거꾸로입니다. 뛰면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고맙게도 외국인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 시작하면은 논문이 뭐 읽는데 그래야 이런 걸 해야 아식스나 나이키나 여러 가지 아디다스나 신발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신발도 비싼 신발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걷기의 적진자 운동을 보면은 이 EKF나 EP나 이게 위치 에너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에너지고 여기에 없는 달리기에 없는 이게 탄성 에너지가 다른 탄성 에너지는 뭐냐면 발목과 발에 오는 근육이 탄성을 일으켜요. 발의 아치 구조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결국은 부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달리기가 빨라지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드락 하는 통신에 야 이래 달리라 어깨를 올리라 내리라 하갖고는 와 닿지 않는 이야기고 앞에 그렇게 하는 거는 경험에 의한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를 건강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답은 다 안 나오지만은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달리기의 자세든지 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그림이 요 보폭이든 발꿈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건데 여기서 다 설명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다음 장에 오는데 그럴 때 요 선을 보면은 달릴 때하고 올라갈 때하고 이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반대잖아요. 그거예요. 뛰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그 위치가
즉 우리 몸의 중심이 달라진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달린 거리에 따른 수직 강성, 아까 탄력을 이야기했는데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다리 탄력이 떨어진다는 논문을 제가 보고, 물론 거리가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할 때마다 50m 뛰고 난 다음에 다리 탄성을 재보고 이렇게 다 재보니까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에너지적으로 힘이 드니까 풀코스나 하프나 뛰면은 뒤에 가서는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생체적으로, 생체 역학적으로 이게 몸에 탄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력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안 돌아오냐면 난 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탄력은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 나이에 대한 지수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력. 발 아치는 스프링이다. 지금 우리가 아치의 발 밑에 있는 이 아치, 행아치, 종아치가 있는데, 행으로도 아치형이고, 종으로도, 세로도, 가로 쪽으로도 다 아치형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때 평발이고, 평발은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걷기도 아프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탄력이 없으니까, 무릎이든지 뭐 계속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우리가 아치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생체의 근력을 이야기하면은 그런 근력들이, 달리기에 중요한 근력들이 5가지인가 4개인가 나오는데, 그 근력을 우리가 스트레칭으로 좋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뒤에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발의 아치가 탄력을 갖는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게 스프링이다. 이게 결국은 아치를 갖는 게 탄력인데, 탄력은 공학적으로 스프링으로 표현해서 강성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풀어가는 식들이 있는데 워낙 어렵고 하고, 또 오늘 뭐 이 강의가 그런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 대충 그런 개념만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발은 탄성 에너지 저장소다. 발바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 발의 구성과 뼈 이름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걷고 달릴 때 발 아치 반동을 보면은 이 걷기와 달리기, 그 다음에 이 높이의 변화가 있고, 이동 앞으로 가는 변화가 있고, 그때 발은 요 중심을 통해 가지고 가는 이야기, 이럴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 아치의 반동 각도를 앞으로 갈 때는 발 아치 반동 각도가 앞에 각도가 이렇게 아치 반동 각도를 저렇게 각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각도가 이게 뒤로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돼야 되잖아요. 되니까 이 각도가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를 속도에 맞춰가지고 간다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요 부분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거고, 달리기는 제로 지점이 있지만은 그 제로 지점 마이너스로 안 가고 바로 간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유럽의 과학자들이 벌써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생체 역학이 바이오미케닉스가 저런 거를 근간으로 해왔고, 그런 거를 가지고 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달리기에 속력을 높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리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다리가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 거는 대둔근, 햄스트링, 이게 달리는데 4대 근육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 물론 다른 근육도 중요한데, 이게 다른 근육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을 때 달리기에 주로 저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자미근은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떨렁하는 그 가자미, 그거는 비복근입니다. 그게 비복근이고, 가자미근은 그 안에 있는 거 하나 더해요. 그러니까 가자미근이 설로스 머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중에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를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힙부 있지 않습니까? 힙부. 이게 대둔근인데, 실제로 대둔근은 걸을 때에
거의 안 쓰는 근육인데 달릴 때 쓰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달릴 때. 그런데 저 근육이 침팬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침팬지는 저 근육이 없어요. 저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근육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족 보행을 하면서 달리기에 척합되어 있는 우리의 몸의 뼈대 골격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뭐 감각적으로 알아 뛰고 있고 한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부작용이 생겨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새가 날개가 있는데 지가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못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뛰게 돼 있는데 뛰는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데 뛰는 능력을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의 체형들이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달릴 때 네 가지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작용한다. 그리고 다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육들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15초로 저렇게 있으면은 달릴 때 어느 근육이 좋아진다. 여기 뒤에 보면은, 척추 기립근하고 대둔근이 좋아진다 하는 게 이렇게 되고,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는 햄스트링 이런 건들이 좋아지고, 이게 간단해요. 실제로 복잡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지금 색깔이 좀 더 진한 게 저런 근육들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달릴 때에 저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도 근육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척추 기립근하고 대둔근, 그러니까 다른 또 이 햄스트링근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자다가도 뭐 일어나기 한 5분 전에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건 마찬가지.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대둔근하고 옆에 이런 근들이 좋아진다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들을 강화시키는, 저런 근들이 달리는데 필요한 근들이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근들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저런 근을 강화시키면은 더 잘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갑자기 팍팍 이렇게 띄워주면 탄력이 굉장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요게 뛰는 게 있는 반면에 그다음 야구 선수들이 큰 무거운 공을 갖고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저런 훈련을 자기가 여기 알파고 오메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언급을 하면은 있더라. 그래 나중에 한 번씩 내가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 바로 그런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 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저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폭 뛴다, 보폭.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워크가 있고 트롯이 있고 갤럽이 있어요. 워크는 진짜로 말이 걷는 거, 트롯은 속복, 갤럽은 질주, 말이 막 달리는 이 장면인데, 사람은 워크가 럽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보가 있는데, 속보가 있을 때에 내가 속보로 가는 게 더 힘들어지갖고 자연적으로 달리기로 넘어가버립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요 밑에 에너지, 요 축은 에너지인데 자연적으로 우리 몸무게당, 단위 몸무게당 우리가 에너지가 더 말에 비해서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 커브가 이족 보행에 지속 달리기 하기에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걸을 때에 5.4km 정도가 제일 즐기는 5km, 시간당 5km 가는 정도가 제일 즐기는 거리예요. 속도예요.
그런데 그게 7km, 8km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뛰지 않으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넘어가요. 근데 말은 아주 흥미롭게도 걷는 속도가 걸을 때 4km, 우리보다 한 1km 시간당 넣는 속도가 자기들이 편한 거예요. 걷는 게 우리보다 더 편하고. 말이 그렇게 천천히 걷나? 그런데 말은 속보가 있다는 거예요. 속보가 시간당 13km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km 정도 뛰어줘야 뭐 하프가 1시간 한 30분 정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풀코스가 뭐 3시간 싱글로 노는 수준일 건데, 말은 저기 속보예요. 근데 말은 질주가 하면은 지가 제일 좋아하는 편안한 속도가 20km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증명 중에 인간이 했던 인간의 저 부분을 걷다가 달리기로 속보가 없습니다. 그거를 외국 논문에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실험을 했던 자료가 상태 데이터가 첨부를 시켰어요. 이겁니다. 자, 이게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가고 아래 가고 딴 게 아니고 뭐 경사지가 하고 뭐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사람 각각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우면 그 사람들이고, 여기에 걸을 때 최고로 똑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요 커브가, 요 밑에 이 커브가 실제로 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서 아까 저게 걷다가 뛴다고 그랬잖아요. 속보로 안 간다는 거죠. 걷다가 빨리 가다가 뛴다 이런 거고, 말은 걷다가 속보로 가다가 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걷고 달리는 거지 걷고 속보로 간다는 게 없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논문에 밝혀졌잖아요. 물론 논문에 밝혀져 저기 다각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해가지고 저거 하면 돼요. 아 이거 틀렸다. 그렇게 나오면 세계적인 논문이 되겠지. 그런데 여러 차례로 저런 거를 검증한 결과 걷고 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와 능력을 타고난 건데, 안 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달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공급 안 하고, 안 하니까 운동생리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약제가 하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나중에는 좀 되도록이면 뺄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사적동물의 질속 달리기의 성능 비교인데, 인간은 거리하고 이게 시간하고 보면은 요 인간이 인디어런스 레인지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달리기의 중거리입니다. 인간은 스프린트 레인지라고 해갖고 지금은 걷는 거는 안 나왔고, 인간은 우사인 볼트처럼 무산소 운동으로 100m 달리기 질주하는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고, 여기에 사족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침팬지라고 하면은, 침팬지는 트롯, 그 다음에 유지, 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질주가 있죠. 질주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폰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는데, 인간은 딱 두 단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 또 한편, 자, 여기서 이게 보폭의 주기, 그러니까 1분에 몇 번 뛰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폭이 얼마나에 따라서 스피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위에 거는 스트라이더 폭이 굉장히 클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보폭의 숫자를 몇 번 뛰느냐 해서 보니까 이 차이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더 가면 되겠죠. 더 가면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하면은 저 7m per second 오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킵초켓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못 간다는 거죠. 우리 서브서리 수준은 여기에 2, 3, 4, 5, 6 이 정도의 끝입니다. 이 정도에서 서브서리. 그럼 우리 요 밑에잖아요.
그거를 속도와 보폭의 관계를 뒤에 이야기할 건데, 우리 내가 얼마의 기록을 달성하고 싶겠느냐. 그래서 좀 기록에 욕심이 난다면은 보폭을 늘리라는 거예요. 종전걸음으로 가갖고는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빨리 달리는 사람이 풀코스를 뛰는 거고 천천히 뛰는 사람이 풀코스를 뛰는 사람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같은 에너지가 되는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빈약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지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에너지적으로 똑같이 들어요. 그게 앞에 워크와 런에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거의 일직선상입니다. 사람은 빨리 달리나 천천히 달리나 내 같은 경우에 본인 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 하나가 천천히 달리나 빨리 가느냐 같아요. 에너지가 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 빨리 달리는 거 말지 내가 왜 고생을 해 이런 쪽이 가지만은 자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자 이거는 그때 외국인 운동 생략자가 유튜브에 쓰는 걸 제가 캡처하는데 이게 다 근육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대한 이게 뭡니까 달리기의 이 사이클이거든. 게이트 사이클이라는 게 그게 한 100회 갔을 때 다 한 주기가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오른발에서 다음 오른발까지 갈 때가 한 주기거든요. 그때 어느 근육이 활성화된다는 걸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다 찾아가 다 정리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제 근육 이름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는 저런 쪽을 굉장히 깊게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쉽게 혹은 자주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카드라는 야 이래 달리고 뭐라 그러나 미드푸시 좋나 뭐가 좋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경험상에 대한 카드라는 통식이고 원리적으로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쓴 건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자, 이 속도와 보폭 그래프를 제가 이미지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래프를 보고 했는데 이 그래프에 의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직선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y절편 뭐 이 산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y 이퀄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에 a가 같으면 같은 기울기 돼. 그게 플러스 b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편만 평행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 조금 내려고 올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0점 조정하듯이 자기가 올리다가 내렸다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위에는 초당 몇 미터 가는 문제거든요. 초당 몇 미터 가는 거고 보폭이 얼마냐 이런 관계인데 그거를 제가 10km 하프 기록, 풀 기록을 쭉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서브3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는 문제에 와서는 여기에 서브3를 하려고 하니까 3.8m 정도의 보폭을 가져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보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한 걸음이고 그게 거의 나르듯이 가요. 근데 제가 요번에 포항 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보폭 수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뛰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한 시간 하프 기록보다 한 35분 안에는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39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폭 숫자에 관심을 갖고 뛰어보니까 그렇게 한 4분이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8m 풀코스 그러니까 결국 빠른 사람 물론 달리는 스킬이 다르다는데 태반 대충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낮췄다 올렸다 하면 돼요. 자기가 올렸다 낮췄다 하면은 내가 지금 보폭이 뭐 3.4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3.4에 맞춰놓고 이걸 그려보면은 얼마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고 지금 보통 우리 지금 회원들이 하프 기록이 2시간 안이잖아요. 그러면 2.8 그 다음에
이거요. 3시간 20분대 어떤 3.4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보폭에 따라 예상 기록표를 제가 또 만들어 봤어요. 저걸 간간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런 그래프를 보고 제가 유추를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브3를 하려면 예상 보폭이 2.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아가지 거기지, 그 스피드 보폭이지, 저쪽에. 보폭이 2.5m 정도. 그리고 1.25, 한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보폭이죠, 사실. 제가 이제 1.25, 2.5의 보폭으로 가면은 이제 오버패스 걸리지, 제 같은 경우는. 얼마 못 가서 서질 거고. 원하는 기술을 따르려면 보폭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그렇게, 앞을 그걸 연구하듯이 이제 바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 그리고 체온 조절이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들으면서 어떤 거는 내가 아는 거다, 어떤 거는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어떤 건 처음 들어보는 것, 이런 거 있으실 건데, 그거는 뭐 각자가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는데, 체온 조절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는 사람하고 극단적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하고 몸체 크기가 어때요? 당연히 베트남 사람이 작고 저쪽 유럽에 사는 사람은 다 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체온 때문에. 몸집이 작다라는 거는 표면적인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크고, 몸집이 크다라는 건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작다는 거예요. 몸집을 키워줘야 표면적이 작고, 표면적이 작으니까 온도를 뺏기는 열이 작아야지. 추운 데는. 여기는 더운 데는 몸집이 작아져야 온도의 표면이 넓어져가고 잘 뺏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미리 내가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 치타가 120km를 3.2초 100m를 걷는데 우사인 포인트가 90초를 내달리잖아요. 3.2초 100m 120km 시속 120km를 얼마나 달릴 것 같아요? 1시간 달릴 것 같습니까? 1km도 못 달려요. 1km를 못 달리는 이유가 그 아가 지쳐서 못 달리는 게 아니고 열이 나서 못 하고, 열이. 자, 이 포유류 태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기들이 포유류라고 하는데, 수종류라고 하나, 뭐 수지류라고 하나, 그렇게 하더라고. 태아의 양수가 있는 동물. 그런, 원래 자기 유지 체온이 36도에서 38도입니다. 그런데 요게 42도에서 48도까지가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온도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를 내가 좀 이렇게 설명 뒤에 좀 줄이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의 호흡 구조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입 닫고 말을 하려면 코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들이 입으로 숨을 받아낼 호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구조가, 구강 구조가 끝내주게 돼 있는데, 그때 호기를 타서 흡과 호흡이라는 게 호와 흡이 있는데, 받아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속 동물들은 내가 뛰면서 뛰는 발자국하고 호흡하는 거 같아야 돼요. 그래서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뛰면서 내가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내가 호흡을 내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에어컨을 치자면은
에어컨 일체형이 그러니까 지금 유인원이나 이런 동물들 말이나 이런 것들이고 우리는 에어컨이 분리형이에요. 창문형이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빼내버리잖아. 에어컨 열기를 빼내는 그게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달리기에 굉장히 좋은 이 적합한 생체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까 요 이야기 추운 환경에 사는 동물에서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환경에 동물 체중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앞에 했고 요게 바로 그겁니다. 오스트랄리아 피다쿠스의 1m밖에 안 되는 우리 고인 인류가 인간의 지금 현생 인간의 골반하고 이 여성 골반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루시라는 게 일명 루시라고 하더라고. 요게 골반의 크기가 같아요. 자, 골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원통에 있어가지고 요렇다는 거예요. 이게 둥글게 보자. 이 둥글게 본 거를 지금 유럽인들 키가 크니까 이게 한 2배로 크다고 보면은 당연히 질량대 서페이스 에리아가 딥은 사지만은 표면적이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이게 훨씬 커요. 이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체온을 많이 배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은 추위에 살기는 적합한 동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바나에서 우리가 400~500만 년에 나왔기 때문에 더위에 적응됩니다. 그리고 이속보행을 하니까 저는 여름에 달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지금 30 올해 제가 많이 가봤지만 한 16도 7도 1 올라가면은 집안에 열은 40도 넘어가죠. 근데 내가 코로 대고 그래 가면 나 죽어버리죠. 근데 다리를 달고 있으니까 코하고 물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온도가 내가 받아내는 온도가 그렇게 개보다는 강아지 이런 이런 것들은 가면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많이 떨어지잖아. 위에 또 공기 흐름이 있고 풀 속에 가면 공기 흐름이 없거든. 그래서 사자나 이런 야생의 맹수들은 여름에 낮에 사냥 안 하고 밤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워서 지가 죽을 판인데. 자, 요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사족보행하고 인간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헐떡거림으로 열 발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붙어있는 에어컨이거든. 열이 안 빠져. 열이 나가는데 같이 붙어있으면 에어컨 돌리는 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헐떡거린다는 거고 호흡은 우리는 완전히 열 발산하는 거하고 호흡하고는 완전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또 피부에 또 나가거든. 피부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달리는 메커니즘이 끝내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기가 날개가 달려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타는 100km 시속 100km 1km 가면 열이 40.5도씨 정도로 변달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치타가 사냥하는 동물의 방법 같은 거 보면 가다가 조금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은데 그만둬버리고 지금 온도 올라가니까 이제 이 온도 올라가는 것도 제가 나중에 운동 생략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게 구강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강구조. 이거는 여기에 이 후두에 이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입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자연과학의 뉴턴이라는 자연과학 책을 사놓은 게 있는데 저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가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호흡배에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말이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입을 닫고 하면 코로 이야기해버리고 코가 안 돼요. 똑같이 전부 다 여기 성대가 있잖아요. 성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은 혓바닥을 굴려야 발음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고. 아, 이거 하기 전에. 자, 새는 어떻게 말을 할까? 새는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미가 소리를 낼 때 뭐 날개를 뜬다는 잡니까? 이게 숨가지에 이 가지에 능기락 하는 그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떨려서 소리가 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달리기에 진짜로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것도 제가 딴 데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사놨던 그 책에서 저 치타까지 그런 저렇게 멋지게 달리더라도 1km 이상 넘어가면은 우리는 1km가 아니라 뭐 100km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 사례가 나올 건데 무박 며칠을 500km 달리도 뭐 끄떡 달리고 늦게 가지만은 많이 이제 사냥을 했느냐? 사냥해도 활용을 했지요. 사냥해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였고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할랄라이를 말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누군가 이거를 사냥하게 뛰어가서 하는 그 장면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 앞에 가고 있죠. 겁이 나서 누르지 말아요. 누르지 마. 자, 이 사람이 벤 칼마즈가 이렇게 달리고 물론 특이한 사람을 하나를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우리 대충 울트라 몇십 번 뛰어부터 많잖아요. 근데 울트라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개가 있는데 나는 생각을 엄두도 안 낸다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인 중에 신발 무게가 미치는 영향. 조금만 무거워도 우리가 신발 무게를 중량을 줄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지금 나이키나 지금 신발 무게 싸움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탄생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고 다리 길이도 영향을 주고 다리 길이 긴 우리 정의자님 잘 뛰잖아요.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나이와 달리기의 에너지 소모량 관계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 나이한테 그 정도 해도 뭐 뛰면 안 됩니까? 하는데 나이를 못 속인다가 아니고 근력이 자꾸 약하게. 근데 그거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한 10년간 엄청나게 장경인대 쪽으로 엄청 아팠는데 계단 오르기를 한 2년째 하면서 그게 강화를 시킨 거죠. 적재가 많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모품이 다른데 그거를 갈아 끼우라는 이야기죠. 자, 생체역학은 아까 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걷기는 역진자 달리기는 질량 스프링 모델이다. 달리기 중요한 근육과 그 역할이 강화하는 스트레칭이 있더라. 그 다음에 속도 보폭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 한 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차치하더라도 자기가 그 개념에서 운동을 해 나가면은 조금이나마 빠르게 자기 그 기록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그래프가 정확하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간다. 보폭 수보다는 케이던스 수보다는 보폭을 넓히고 제가 욕심 같아서는 1cm가 늘어감에 따라서 얼마가 빨라질까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내가 디테일하게 들어갈까 싶어갖고 숙제로 그 다음에 이거 대해서 아까 치타가 어려운 거 이런 내용들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저런 장표를 하나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생체 역학이 끝난 겁니다. 뭐 한 5분 쉴까요? 붙잡고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네.
그러면 10분은 좀 긴 것 같고, 그죠? 어머니께서 물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냥 5분만 쉬었다가 바로 2부 우리 기에서 주운 이야기 우리 박사님 이야기를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운동생략은 뭐 다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프로센 콘서트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이야기하려다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갖고 좋다는 쪽으로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걷는 게 최고 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함을 해가지고 서양의학은 운동 처방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몸은 운동하지 안 되는 몸으로 가지고 태어났고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 몸의 신체 지수를 잠깐 내가 보일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노쇠 임계점이 있는데 노쇠 임계점을 뭐라 하냐면 세대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노쇠 임계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같으면은 뭐 달리는 사람은 50 정도 되면 50ml 킬로그램 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산소 섭취량 그런 건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연일 회장 같은 경우 60, 70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노쇠 임계점이라 하는 거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20이야. 20이하면은 옳게 그 정도 못하는데 그 정도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산소 섭취량을 재보니까 20이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이가 80, 90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고 어느 누가 붙잡아가지고 만약에 병원에 있는 사람 붙잡아갖고 이렇게 한번 산소 최대 섭취를 측정해갖고 20이하나 하면 노쇠하다. 이미 노쇠라는 게 쇠약하다 그게 아무리 젊어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블루투 맥스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걸 올려놓은 건데 우리 신체 지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지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은 생체가 앞에 이야기한 거는 사실 자동차 프레임과 같은 게고 운동생리학은 연료나 엔진 모터 이런 옵션 이런 것들이 운동생리학에 들어갑니다. 나이에 따라서 감소해가는 걸 한번 볼게요. 우선 대사율이 1세에서 1살짜리가 최대 극치에 오릅니다. 그게 100이라고 할 때, 그 이후에 20세까지 매년 3%씩 하다가 60세 넘어가면 20세에서 60세까지 스테이 하다가, 거의 비슷하다가. 근데 매년 이 이후를 지나면 1%씩 감소한다. 이거는 뭐냐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또 몸의 변화가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또 보면 나이에 따른 골밀도 변화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50세 뭐가 끝나는 폐경기가 지나면 골밀도가 남자보다 더 오고 지금 파란색으로 거쳐져 있는 게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가면 다 여자는 폐경기에 오면서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극히가 떨어진다. 그게 나이에 따른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18ml 킬로그램 분 미닛 이렇게 있는데 요 이하로 내려가면은 노화 역치 즉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라는 저산 역치도 있는데 나중에 저산 역치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레일리티 그 시레솔트가 노쇠 그 인계점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밑에 있는 거는 그 자식 생활 현상. 이거에 따라서 세대 산소 섭취량이 변화가 온다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대 산소 섭취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누가 그거를 결정지어 주느냐? 물론 호흡, 폐인데, 그 폐가 가지고 있는, 왜 그 폐에다가 산소를 주려는 게 결국은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려 하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 안 되면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토콘드리아로 나중에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인계점 이야기했죠. 그 다음 남녀 최대 심박수도 맞아요. 심박수도 보통 보면은 비훈련자는 220백이 자기 나이고, 내가 60이면은 160이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 맥박수. 그런데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205백이 내 나이 반, 30은 175. 즉 15가 더 높죠. 15가 더 높다는 것은 15살이 더 젊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세대 산소 섭취량, 왜 세대 산소 섭취할 수 있는 심박수가 결정을 지어주거든. 그것도. 이 사구체, 저 8가지 항목에, 이거는 70년대에 논문을 보니까 이걸 8가지를 한참 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에 90살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해놓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극을 받았는데, 이 지금 보면은 위에 거는 나이고 밑에 거는 퍼센티지, 즉 요게 지금 20살에 100%고, 요거는 10살에 100%고, 위에 거는 10살에 100%, 30살에 100%일 때, 그때의 기준으로 45, 55, 65, 85의 나이가 감에 따라 요 위에 4가지의 항목은 나이가 감에 따라 저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45세 다음부터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데 전동 동작 속도, 그러니까 신경 전달 속도에 해당하는 거하고 세포 내 수분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위하고 밑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금박걸 회원들이 젊은 친구도 하나 있지만은 실제로 45세 다 넘어가니까 자기가 제일 최고로 좋았을 때에 비해 가지고 다 한 60%, 70%밖에 안 된다.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나이를 못 속이겠나 하는 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자, 이게 그 그래프, 저 그래프를 내가 빨간 걸 해가지고 저렇게 표로 만들면 이게 다 떨어지는 거야. 다. 자, 하나하나 지수에 대한 항목은 다 이야기 안 하겠는데, 특히 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폐활량인데, 폐활량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탈 캐패시티라고 이야기해요. 비탈, 이게 그 치명적이라는 거거든. 즉 호흡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그 중요한 지수지만 호흡이 멈추면, 호흡은 멈추면 멈춰져 버려요. 그걸 끝나. 내가 심장 같은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멈추지를 못해. 근데 호흡은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있는데 비해서 그걸 가져가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치명적이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가 뭐로 사인이 뭐냐면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사인은 폐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폐렴으로 폐에 막혀갖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은 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숨이 가빠하고 이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지내온 그 방법을 모르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지수 감소 중에 뭐가 가장 지금 보세요. 여기에 죽음인데 죽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 18명, 32명, 51명이 나오는데 아까 저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 27 이하로 가면은 그 몇백 명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보요투맥스가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이 건강과 그 건강하냐 하나를 거의 표시하는 지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막 그 병원이든 어디 체육관 가서 하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드는 과정인데 요새는 뭐 이 가민이 좀 쉽게 좀 있어갖고 간접적으로 환산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브이오트맥스를 책임지는 게 누구냐 하면 호흡에 있지만은 호흡에 근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산소를 갖다 주려고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1경계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는 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가 아주 저 기능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가 한 달, 일주부터 한 달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은 기능적으로 왕성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크고 분열하고 더 커지고, 즉 미토콘드리아가 잘 뛰는 사람하고 못 뛰는 사람하고 생금 실험을 해보면은 잘 뛰는 사람은 굵고 많고, 이거 못 뛰는 사람은 이런 기능적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손상하고 노화된 그 미토콘드리아 미토파지라고 해갖고 이거를 잡아먹기도 한다는,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양학적보다 운동을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박테리아가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그러네. 보면은 우리 몸에 약 1경계가 있는데 제일 많은 데는 간에 약 700조 개가 들어있어요. 간에. 이 간이 이제 망가지면은 크게 문제가 되고, 다 합치면은 1경계 정도 된다. 이건 뭐 그 이야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하려고 한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 좋아지면은 운동을 하면 이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게 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모세혈관 숫자죠. 이게 모세혈관이거든요. 이게 전자현미경을 찍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논문에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저 개수를 몇 개 세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세어가지고 몇 개가 더 많으면은 좋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모세혈관이 많아지는 걸 피 공급이 원활하다, 피 공급이 원활하는 산소 공급도 원활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좋아지고 피를 공급하는 영양분 공급하는 좋아진다라는. 근데 여기에 운동한 자하고 안 한 자하고의 모세혈관 수도 달라지는 것을 운동생리학 책에서 제가 뽑아갖고 보여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단련자의 브이오트맥스 관계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폐활량도, 비탈 캐패시티라는 게 운동 안 한 사람은, 비훈련자는 이렇게 요 범위가 이 cc의 개념인데 1에서 6까지 나오고, 운동한 사람은 1에서 1.8까지인데 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러니까 비탈 캐패시티도 좋아진다. 뭐 유산소 운동의 심장과 신장이 더 좋다. 자, 심장과 신장이 더 좋다, 이 말을 제가 한 게, 우리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럴 때 심과 신이 뭘까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그게 아니고 심장과 신장이 피곤하다. 이게 두 개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이 나쁠 가능성이 있고,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이 나쁠.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례를 제 가까운 사람한테서 내 친척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을 떼가지고 이식해주면서 심장에 문제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심장과 심신이 피곤하다는 말은 심장과 신장이 피곤하다.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니라 뭐 다 하는 말인데, 신빙설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심신에 좋은 그 명량은 없다 이런데, 이 지금 보면 있더라. 유산소 운동해라. 이게 지금 약제 비슷하다. 양반한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 기능이 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게 정상이 결국 요독증, 고인산, 혈증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데 혈액순환을 돕는 호르몬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심장병 결국 돌고 도는 거죠. 실제 심장병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심할기 심부전 원인과 질환 중에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게 뭐 이런 데이터를 여기 봤고 이게 바로 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명약. 아까 이게 의사가 명약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명약이다. 이게 지금 운동빈들 때 시트러산 이게 이제 시트러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있는 그 효소의 일부분이거든. 그놈이 시트러산이 이 활성도를 하는 지표가 되니까 그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좋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된 놈이 여기에 TCA 사이클에 이 시트러산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풀어갖고 이렇게 쓴 거일 뿐이고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에 자식 생활을 하면은 근육이 이 묘신이라는 섬유가 저 정도 굵기고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씩 박혀있지 사이에. 근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근섬유는 그래 안 큰데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커지고 많이 박혀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엽기 드는 사람은 그 근섬유는 큰데 미토콘드리아는 별로고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운동 이머이직인데 아비트리 유닛 해가지고 이머이직으로 5만, 10만, 15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한 배, 두 배, 세 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동 강도에 따라가고 미토콘드리아의 최전 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강도 있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라, 운동을.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의 이 덴시티가 강도를 높여가면 이게 방법인데 워크렉스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시트러산 이 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베리 하이 돼 있을 때 빨간 걸 하니까 실제로 많이 해서 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은 프로스 앤 콘스에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심하게 하면은 막 나쁜 거 하면서 골병 든다. 그래서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라는 말이, 저거를 갖고 정확하게 적당하게 놔야 되는데 우리는 막 시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충 머무르잖아요. 근데 뒤에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운동빈도에 따라서 아까 이게 미토콘드리아 활성도 이야기하는데, 적당하게 일주일에 4번 내지 6번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한테 제일 좋은 영향을 준다. 그 다음 이거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에포크가 운동 후에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처음 할 때 산소가 모자라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숨이 헐떡거리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미 또 새로운 대사가 일어난다. 이게 애프터 번이고 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방이 탄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에포크가. 그래서 그런 중에 에포크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 효과 있는 게 짧은 시간을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게 이 효과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 부채란 뛸 때마다 이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화 훈련을 해가는데 산소 부족한데 그 후로 산소가 헐떡거리면서 산소가 들어와서 계속 몸에 대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풀코스 뛰고 난 다음에 계속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때는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하는 여러분, 내일같이 하는 분들은 살이 찔 여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거를 내가 정리했는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생리학 박사인데 운동 생리학에 딱 보면은 갑자기 할 때 지금 보세요.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ATP가 스프린트 같은 게 이거는 1초 내에 3초 만에
근육에 붙어 있다가 바로 무산소 운동을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3초에서 15초 사이는 이제 그 저산이 발생하는 ATP-PC라고 크레아틴산이라고 ATP 크레아틴산의 예상이 나는데 저게 타고 그 다음에 14초에서 50초까지의 글리코스가 나온다. 이때에 비로소 저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산이 해로운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데 저산이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통증하고 이런 물질이 아니고 저산은 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게 고마운 무한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지방이 탈 때가 다른 무산소 운동이 끝나는 갈 시점에 저산이 극대화 되는 거예요. 이게는 무한한 에너지지. 지방은 무한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장거리해도 괜찮아요. 좀 이제 저같이 예비고 이래 하는 사람들 하면은 탈 게 없어갖고 나중에 근육을 태울 가능성이 많아요. 이또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분 지나면은 그 값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어로빅하고 은에어로빅하고 무산소 유산소에 타는 연료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산을 빨리 제거하려면은 좀 이렇게 활동적인 몸을 풀어라. 그럼 빨리 저산이 제거된다. 그 다음에 가만히 안 하면은 천천히 하는데 빨리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뛰고 난 다음에 몸을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한다. 그리고 저산에서 피로물질이 재생이 들어간 요 이야기 해놨는데 저산의 70%는 다시 운동으로 전환되고 저산의 가 바로 새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콜이 해로를 해갖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료거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를 저 사람이 한 게 요약을 잘 해놨어. 저 산은 피로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앞에 했던 말이야. 열대에 적응하려면 주당 얼마 그리가 좋을까? 뭐 이런 거 쭉 해놨는데,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논문이 재밌는 게 9kg 짐을 지고 20km를 걷는 45명의 남성의 실신 발생률을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 이게 아마, 아프리카나 뭐인데 일시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얼마 안 지나면은 이 적응을 하더라고. 그 데이터 다 나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A하고 B 선수가 똑같은, 그러니까 선수의 선수. 근데 능력이 조금 다르지. 그러나 일주일에 30kg, 40kg, 50kg, 80kg, 거의 90kg, 뭐 100kg가 일 때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더 이상 120kg를 지점을 해갖고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 자, 이게 뭐냐면은 유산소 운동 차원에서 일주일에 120kg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게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20kg 같으면 한 달에 했어요. 500kg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은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 그런 분이 우리 군마크에도 있던데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자, 이 일반인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뭐 다소 다 이런 거고, 여기는 결국은 운동 시간에 따라서 심박 출량은 같은데 1회 박출량이 떨어지는 반면에 심박수 올라가는 이런 거가 데이터가 있고. 자, 이게 재밌습니다. 자, 얘가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각 우리 몸 기관에 들어가는 혈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저강도로 하고 고강도로 하고 아주 고강도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 뭐 풀코스를 뛰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안정시에 내에 가는 거는 혈류량이 5,800일 때 750, 저강도에도 750, 고강도에도 750, 최대운동도 150. 다른 거는 늘어나는 거. 어디가 많이 늘어나면 근육이 많이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뛸 때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근육에 가는 거예요. 근육이 어느 근육, 아까 다리 근육이 있잖아요. 팔도 가지만 그거를 다행히도 제가 뭐 짜집게 하고 이래봤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인체 의학책에 딱 보니까 사실이 있더라고. 이것도 이거를 논문에서 어디 찾아라니까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책에 있기 때문에 올리고. 자, 이게 복부에서 이래 가면은 복부가 이래 가면은 복부에 피부로 가는 거는 그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요. 피가 안 흘러가. 근데 근육에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근육에 피가 많이 흐른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온도가 막 올라간다는 거고, 머리에는 750은 똑같아요. 머리에 더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머리에 열이 차면 안 되지. 머리에 열이 오르면 굉장히 쓰러집니다. 큰일 난다. 열사병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인체적으로 재밌는 게, 머릿속에는 피가 안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또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뭐, 의사들이 있는 데서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 한들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운동 전과 후를 찍은 사진을, 자, 저기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가 하나 내 책에서 뺐어요. 보세요. 이게 운동 전에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부위하고 파란 거하고 이걸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간 게 달라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보면 다리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깨, 팔, 상지, 하지라고 하는데 어깨하고 이쪽을 많이 움직이니까 근육을 많이 쓰니까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가 오느냐면은 저는 달리면서 허벅지에다가 발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게 엔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열더위에 이렇게 10일 동안 저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40도에서 훈련을 한 자가 저런 조건에서 저 온도 있죠. 저런 조건에서 운동을 하니까 산소 섭취량이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가더라. 차올 때는 더운 날씨에도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근데 운동을 안 한,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한 사람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운동한다 하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잘 뛰려면은 여름에 훈련을 해라. 이런데 여름에 잘 뛰는 사람은 여름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 적응을 했다. 자, 이거 아까 이게 그 9kg을 지고 20kg를 가는 행군에 나오는 건 45명 갖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게 첫날에 한 20명이 반 정도가 탈락. 그런데 감회가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적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도 빨리. 그러고 열 스트레스 적응하는 게 여기 뭐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비복근인데 이게 솔로스 푸시업이라고 들어봤나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운동하려면, 그러니까 앉아서 하려고 하면은 가자미근 말고 비복근, 이게 비복근이고 안에 들어있는 게 가자미근인데 요거 안에 한 바퀴 들어가고 요거를 앉아서 올리다 내리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포도당을 섭취하고 여기서 포도당을 바로 소모를 해주는 아주 멋진 운동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이걸 하시면 돼요. 이게 솔레서 푸시업. 집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마담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결국은 제가 달리고 어째 달리고 어떻게 운동에 건강에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경에 기도 가봤고 이게 중경 2021년도에
우리 김경란 씨하고 같이 갔던 중령이었고, 여기 뭐 중령의 길 유래, 그 다음에 나자고 할머니 설화도 받고, 희방사 갔고, 희방사가 5대, 4대 우리나라의 조선실록, 그게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절이라더라고. 우선 내때 갔는데, 뭐 세 달 다방 여마담 잘 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딱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연락을 주세요 하고 여마담이라고 붙여놨다. 그 나오면서 진짜 커피 카페에 있는 여자 주인이 내가 나오면서 아니 사장님 여기에 이렇게 여마담이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면 이게 그거야 개인 프라이버시 침략 당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거기는 무쇠달리에 이장이 주인인데, 이장이 그 이제 동네에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이장의 이름이 여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달라 해서 영화람 이렇게 무시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보세요. 요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찍었어요. 찍은 게, 요거를 함께 한번 요래. 마다 안경에서 나더라고. 그 나오다가 봐갖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관리하는 건데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해라고 이래 적어놓은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한바탕 웃고 나왔고 영남시하고 갔던 그때 이렇게 되고 자 이게 그 대안보 수안보에 가는 길에 보면은 이게 안부역참이라는 게 있어요. 안부역참이 뭐 무슨 새로운 일인가 싶어서 봤더만은 그때에 제가 알았던 게 한참 멀다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까지 걸립니까 하면 한참 가야 된다. 역참에서 유래랍니다. 역과 조선시대 역 다음 역까지 한 10km.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km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됩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딱 한참 맞아요. 거기는 한참 가면 됩니다. 라는데 거기서 유래한 말을 여기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밀양에 가면 아랑각과 아랑난데 설화가 있고 이게 뭐 그 옆에 보면은 옛날에 여기 유모가 골원님이 딸을 꼬아가지고 노비한테 팔아먹는다고 겁탈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내가 들었는데 결국 밀양에 가서 이 아랑낭대 설화가 우리 집 어른이 내한테 해준 이야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비가 가서 붙으면은 그놈이 죽었으니까 나를 죽인 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비가 날아가고 범인을 지목했다는 거고 원동력에 가면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되는 홍시전 씨의 시비가 있어요. 그 시비를 가서 제가 여기 이걸 보면은 할리스 커피숍인데 거기서 내가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 할 정도로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내가 몇 번 가서 갈 때마다 앉아 찍고 한대. 이렇게 무슨 원동력이 이 시가 이런 시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 20몇 살 때 29살인데 40억을 요절한 친구인데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의 노래에 모태가 됐던 친구랍니다. 우리 그렇게 했고 자, 이 나오면서 이제 도노 점수나 도노 동수나 이건데 제 이야기가 왜 이걸 끄집어내냐면은 이 진울 선사의 도노 점수나 청철시의 도노 동수나 이야기를 왜 끝나면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해갖고 잘 달렸다. 그러면은 끝내면은 돈수고 한 번 잘 했으니까 나는 안 해. 이래 돼. 안 그러면 돈어 점수나. 그러니까 돈주나. 그러니까 주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달리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잘 달리면 한때 잘 달리고 끝낼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한번 깨우치고 계속 더 수련을 해야 된다는 게 노점수 진울 선사 이야기면은 나는 그쪽이다. 이 달리기가 한번 하고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줘야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동노점수나 동노선수라는 걸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도 한 곡 부르시면 노래가 안 되고 그 시를 하나 읽고, 그때 유치원에 생명이 있는데 제가 여름에 달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달리는데,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해서 하려면 생명이 있어라는 시가 1939년도인가 유찬이라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시를 쓴 건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를 썼더라고요. 나의 지식이 독한 해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애정을 짐지지 못하여 이런 나무처럼 삶에 부대낄 때, 나는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을 가자. 거기는 한 번쯤 백일이 불사처럼 자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사처럼 자기를 하고,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그 끝에 도자락 날리며 홀로 서면 반드시 나를 인할 줄 텐데, 그때의 나의 삶과 나의 본연의 삶의 자세를 다시 깨우치지 못하면은 내가 그 모래바닥에 다시 차라리 그 모래바닥에 해안 없는 백구를 조아리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여름에 달릴 때 내가 늘 이렇게 암송을 달리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생체의학이고 운동생리학 이야기 하더라도 인생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못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노래 중에 가면서 내가 뛰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였냐면 조영남의 모란동네, 그 노래가 안 되니까 이거예요. 모란이 지고 없는데 먼 산에 꾹꾹 불면, 거기에서 그 변방에 떠돌다 내가 끊어 나무 그늘 아래 잠든다 해도 그 옆은 모란 아가씨 다음에 내가 없어지더라도 잊지 말아 달라는 그 노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전에 조영필 교수가 노래를 콘서트 할 때 지금 무대에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도 나이도 많고 나도 나이 많은데, 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달리다가 죽겠다. 근데 달리다 애나가 죽으면은 민폐고, 달리고 와서 집에 누워 죽는다든지, 또 내가 몸이 이제 한 번은 내가 결판 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방 메고 나이 살만큼 살았을 때 가방 메고 갔다가 내가 나무그대로 죽으면 안 되고 객사니까 집에 와서 내가 가는 게 어차피 죽으니까 그러고 싶은 게, 제가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운동 생략이다 생체역학이다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모님께서 달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배움이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 전해주신 금 고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정영현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전해주기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모님. 네, 촬영 다 하셨으면 회장님. 네, 오늘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대사를 그냥 회장님께 다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수건 고모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훈련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끝으로 다들 제가 할 대사를 제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챙겨주시면 돼요. 이제 끝으로 여기 무대에서 오셔서 현수막 내주시고 여기 카메라분 여기 작가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저기 입구 상징문에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아이고 작가님이 오시니까 또 이게 모델을 또 해야 되겠네. 이것만 봐봐. 다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안 보이는 분, 제일 뒤에 분은 안 보이시네요. 오른 왼쪽에.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방송 있으니까. 백성재님만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하이트 한번 할까요? 하나, 자, 마컬. 셋. 한 더. 마컬 하트 이제 하나, 마컬 둘. 하트. 됐습니다. 네. 자, 가지 마시고 앞에. 여기도 있네. 요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안 모르겠어요. 금붕 스포츠네. 아들 사회복무위원 할 때 내가 담당자였어. 우리 아들 그박하고 말이야. 상집은 저 밑에. 아, 저 밑에? 여기요? 어디가 가신 건데? 그래. 응? 저 잘하세요. 너무 잘하지. 잠깐만요. 아, 이렇게 쭉. 잠깐만. 요 비주얼 담당 앞으로 나가요. 좀 들어줘. 작가님 준비됐습니다. 이동 작가님. 그래 찍을까요? 저 뒤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 밀착. 자, 오른쪽으로 밀착. 아니나 똑같은데. 삼각대 없애. 김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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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짧은 사람도 많아. 네, 오늘 건수근 박사님 강연 2시간 장장 긴 강의였는데 강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구 달리던 그런 달리기에 대해서 그런 뭐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우리 또 생리학적인 그런 바탕 이런 거를 아주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제 평소에 즐겨 하시는 그런 런트립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무작정 달리기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새겨가면서 달리면 우리 달리는데 또 많은 도움도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건수근 박사님 강연 소감 느낀 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달리기하고 이제 생체역학과 운동 생리학에 연관된 심도 깊은 내용을 이제 강연을 이제 들었는데 뭐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권수근 박사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말씀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강연을 되게 재밌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